이제 보존 등기부터 한번 가보죠. 제64조 조문집 소유권 보존 등기고 등기사항 이거 거의 뭐 매년 나옵니다.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제48조 1항이 아까 공통기재사항이죠. 그 공통기재사항 불구하고 자 줄건 거 기억해야죠.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보존 등기는 뭐뭐 기재하지 않는다고요? 등기 원인하고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원인과 연월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65조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인이 이제 매년 거의 나옵니다. 자, 작년에는 보존 등기가 안 나왔어요. 그럼 금년에는 99.999% 나온다는 거죠. 자, 항상 미등기 부동산을 처음 등기하는 게 무슨 등기라 그랬죠? 보존 등기라 그랬죠. 그죠? 보존 등기가 잘못되면 자, 처음 등기가 표제부를 먼저 만들고 표제부 그다음에 이제 갑구를 만든단 말이에요. 갑구의 이제 1순위가 바로 소유권 보존이란 말이에요. 이 보존 등기 이게 잘못되면 등기는 연속성이니까 2순위, 3순위, 4 이게 전부 무효가 돼 버린단 말이야. 보존 등기는 딱 할 수 있는 사람을 건물은 3사람, 토지는 4사람 딱 정해져 이 한정적 열거사항이죠. 토지는 3개, 건물은 여기 확인, 지자체장의 확인서로 가능하죠. 일단 공부할 때 토지는 국가사무예요. 토지는 비싸니까 국가사무고 그다음에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다. 시골에 있는 뭐 건물은 10만 원짜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자체 확인으로 이제 보존이 가능해요. 건물은 토지하고 건물은 요 3개를 외워야 돼. 갑니다. 자, 미등기 부동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외워야 됩니다. 자, 1, 2, 3은 제1호, 제2호, 제3호는 토지 건물 공통시험입니다. 제1호, 자, 대장하고 등기부를 일치시켜야 되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 합해서 그냥 대장. 대장의 최초입니다. 최초의 등록지대,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입니다. 포괄 승계인 그럼 누구라고? 포괄 유정받은 사람을 포괄 수정자 그리고 합병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이나 포괄 수정자 그리고 합병회사 명의로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대장의 소유자 갑이라고 돼 있자. 그럼 갑이 보존 등기하거나 갑이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인 또는 포괄 수정받은 자 합병회사가 보존 등기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 안 돼 있다. 그럼 제2호로 갑니다. 판결 받아야 돼. 확정 판결에 의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확정 판결입니다. 그때 이제 판결은 다 적어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 신청하는 확정 판결은 자기가 소유권만 증명한다면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다 포함합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서 판결이 3군데 나와. 여기 이제 등기법 65조에 보존 등기할 수 있는 판결은 판결 종류 불문하죠. 이행, 확인, 형성 다 포함돼요. 근데 민법 187조에서 등기 안 해도 되는 판결은 무슨 판결 한다 그랬죠? 형성 판결 안 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상속재산 분할 판결, 채권자 취소 판결, 형성 판결 안 해요. 그 다음 조금 전에 봤다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에 한해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 판결. 그 판결의 종류가 다 달라요. 보존 등기는 이행, 확인, 형성 다 포함됩니다. 다음 3번째 토지 수용이죠.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있음을 증명하는 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도 사업시행자, 국가라면 국가, 사업시행자. 자, 지금 3개 온다. 첫째, 대장의 최초 소유자와 포괄 승계인. 2번째, 확정 판결로 소유권 증명하는 자. 3번째, 수용으로 소유권 증명하는 자. 우리 글자 따서 대판수 이렇게 오세요. 대장, 판결, 수용. 대장, 판결, 수용입니다. 대판수. 항상 판결은 확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4호는 건물만이죠.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하니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당연히 자치구구청장입니다. 줄이면 시군구청장의 확인. 아니면 지자체장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요거는 건물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후부터 문제 해보세요. 건물에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장에 확인서가 있으면 보존 등기 가능합니다. 토지는 안 됩니다. 사후는 요걸 답으로 가장 많이 내죠. 자, 이렇게 이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곧 건물은 3개, 건물은 4개, 토지는 3개입니다. 다음 66조도 거의 매년 나오고 있고요. 제목 자체를 내와야 돼요.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 그 촉탁이라고 하죠. 촉탁과 처분 제한 등기는 촉탁입니다. 촉탁과 직권 보존 등기입니다. 처분 제한 등기 적어보세요. 처분 제한 대표적인 애가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등이 촉탁됐을 때 직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예컨대 이제 이 갑이 아직 미등기 상태지만 이 사람이 모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자, 모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자, 가압류가 촉탁됩니다. 자, 법원에서 집행법원에서 가압류가 촉탁되면 여기 지금 등기부에 안 돼 있으니까 등기는 제일 먼저 무슨 등기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보존 등기부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존 등기부터 해야 되니까 이제 요게 가압류가 촉탁되면 갑 앞으로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줘야 돼.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이렇게 직권 보존 등기하고 가압류 등기가 이 순위 들어와야죠. 가압류. 여치 처분 제한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직권 보존 등기 한다. 자, 갑니다. 제1항.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자, 줄것습니다. 법원의 촉탁입니다. 촉탁. 이 법원은 집행법원이죠. 정확하게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등기할 때는 직권으로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잘라주고. 그리고 뒤에 거는 거의 안 나오지만 읽어보죠. 처분 제한 등기를 명하는 법원 집행법원의 재판에 따라 직권 보존 등기했다는 뜻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2항에서 아직 중공검사 안 떨어져도 직권 보존이 가능합니다. 가보죠.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물에 대한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에는 6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65조가 뭐야? 신청하지 않고 직권 보존 등기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에도 잘 수정한다. 사용 승인을 아직 받지 않아야 했다는 그 사실은 표제부에 기록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중공검사 안 떨어져도 직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존 등기. 여기까지 한 문제 꼭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 67조 소유권의 일부 이전 이퀄 공유 지분 등기라고 제가.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 공유 지분 이전입니다. 지분 이전. 2분의 1, 3분의 1 지분 이전 가죠. 제1항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 지분 2분의 1, 3분의 1 이전 등기할 때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됩니다. 아까 등기 이전 등기 신청서에 이전할 지분 기재는 있었죠. 거기다 이전할 지분을 적어주면 등기관이 그대로 등기부에 이전할 지분을 적습니다. 이 경우 등기 원인에 줄거보죠.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약정이 뭐냐면 공유물 불분할 약정입니다.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는다는 약정. 우리 어제 배웠죠. 몇 년 이내에 불분할 약정 가능하죠? 5년 이내잖아. 그걸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공유물 불분할 또는 금지 약정이 있는 데는 그 약정의 사항도 기록해야 한다. 이건 임의적 기재 사항이죠. 제2항, 제1항 후단 약정이 바로 공유물 불분할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동입니다.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 이걸 많이 내요. 공유물 불분할 약정 등기에다가 그걸 변경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68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많이 나오죠. 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록해야 됩니다. 거래가액. 여기까지 해서 이제 2문제 내지 3문제가 출제되는데, 자, 보존 등기 봅니다. 자, 교재 오죠.
자, 의의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의의를 모르면 암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 1, 보존 의의입니다. 이 동그라미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란 미등기 처음, 최초로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 그래요. 그럼 2번 내려와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두 가지죠. 1, 원시 취득자라고 적음. 원시 취득자가 단독 신청하죠. 첫째, 건물은 신축이죠. 건물 신축자입니다. 신축하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원시 취득했어요. 그래서 187조 단서로 등기하는 겁니다. 건물은 신축만 하면 소유권 취득했죠. 187조에 의해서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뭐 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죠? 처분하기 위해서는 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건물 신축자. 그다음 공유 수면 매립 공사를 준공한 매립 면허 받은 자가 준공인가 받은 날 원시 취득합니다. 두 사람이죠. 건물은 신축자, 토리는 매립자죠. 매립자. 그리고 하나 더 적죠. 사정처분 받은 자. 토지는 1912년도 이후에 조선총독부로부터 사정처분 받은 자가 보존 등기합니다. 그럼 토지는 보존 등기 누구 하죠? 사정처분 받은 자하고 매립자. 건물은 신축자가 보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럼 2번에 아까 했죠, 그죠? 자,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에서부터 처분 제한 등기가 촉탁되면 직권 보존 등기 한다 그랬죠. 자, 오른쪽 A로 갑니다.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그 박스에서 왼쪽에 직권 보존 등기 대상인 경우 요게 거의 매년 나와 외워야 된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얼까지 묶어서 요걸 처분 제한 등기라 그래요. 자,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는 이 등기가 있어도 처분은 가능합니다. 자, 기억, 경매, 개시결정 등기 같은 말 압류 등기입니다. 자, 동사는 압류할 때 빨간 딱지 갖다 붙이지만 텔레비 냉장고에 부동산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퀄 압류 등기라 그래요. 니은의 가압류 등기, 디귿의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리얼의 개인 회생 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 선고 기입 등기 요 네 가지를 처분 제한 등기라 그럽니다. 미엄 조심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이나 상가임차권 등기가 촉탁됐을 때도 직권 보존 등기합니다. 위에 4개 처분 제한 등기, 그 다음에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들어오면 직권 보존 등기해야 돼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신청하죠? 임대차 존속 중인 안 되죠? 언제 해야 돼요? 임대차가 만료되는데 뭘 못 받았을 때, 보전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죠. 그럼 법원이 촉탁을 합니다. 그때 미등기였다면 직권 보존 등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 오른쪽에서 직권 보존이 아닌 거는 조심해야 돼요. 집행법원의 촉탁이 아닌 기억, 세무서의 체납 처분 압류는 직권 보존 못합니다. 기억. 관할 세무서의 체납 처분 압류 등기가 촉탁되면 직권 보존 못합니다. 이때는 세무서에서 보존 등기를 먼저 신청한 다음에 촉탁해야 돼요. 그럼 니은 조심하고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가 촉탁되면 직권 보존 못합니다. 그럼 디귿에서 처분 제한이 아닌 저당권 등기 촉탁은 안 돼요. 특히 디귿은 시험이 안 나오고 기억과 니은은 가끔 나옵니다. 세무서에서 체납 압류 등기 들어오면 직권 보존 못합니다. 니은의 소유권이 아닌 뭐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압류 등기가 촉탁되면 직권 보존 못합니다. 그 점 기억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옵니다. 5번 그 말소할 때,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직권 보존 등기하고 지금 체납 가압류나 압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가압류가 잘못됐다고 법원에서 요걸 집행법원에서 가압류 말소 촉탁됩니다. 그럼 요것만 말소해야 되지 요건 말소하면 안 된다. 요거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해야죠. 자, 그게 동그라미 5번 조심하고 말소 땡땡.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그 전제가 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즉 가압류나 가처분이 말소되더라도 직권 보존 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해야지 직권 말소하면 안 됩니다. 이걸 많이 또 출제했죠.
자, 법원에서는 뭐만 촉탁했어요? 처분 제한을 촉탁했지 보존을 촉탁한 게 아니죠. 처분 제한 말소 촉탁 들어오면 처분 제한만 말소해야지 직권 보존 등기는 촉탁 말소하면 안 된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이제 갑구 양식 보세요. 순위번호 1순위 등기 목적 동글 배치가 뭐죠? 1순위는 항상 뭐죠? 소유권 보존입니다. 보존. 그 옆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 적지 않죠? 등기 원인과 연월일. 그리고 거기 접수 연월이 기재가 안 돼. 왜? 이건 신청한 게 아니라 직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직권이니까 접수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권리자는 소유자, 신현재, 주민등록번호, 그 밑에 줄 거세요. 가처분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2007년 3월 3일 등기는 직권 등기했다는 겁니다. 항상 직권 등기가 되면 직권 등기한 날짜를 적어야 돼요. 3월 3일 날 직권 등기했어. 그러니까 접수 연월일은 기재하지 않고 직권 등기한 날짜를 적게 됩니다. 다음 2순위. 요게 이제 촉탁 등기죠. 그죠? 2순위가 가처분, 등기 목적이 가처분입니다. 촉탁도 뭘 준용한다 그랬죠? 신청 등기를 준용하니까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기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월 3일 제257625 접수 연월일과 오늘 그 다음 등기 원인이 바로 가처분 결정이죠. 몇 년 몇 월 며칠 서울 민사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등기 원인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가처분은 금지사항입니다. 자, 가처분 앞에 처분 금지 가처분 이렇게 해보세요. 가처분은 처분을 금지하려고 임시로 가처분한 겁니다. 자, 금지사항은 뭐 증여, 매매, 교환, 양도, 전세권, 전세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이걸 일명 처분금지 가처분이라 그럽니다. 자, 권리자, 가처분권자 이름 적어야죠. 정부임. 자, 이같이 가처분은 처분금지 가처분. 자, 다시 온다.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 개인회생 신청 등기, 파산 등기가 촉탁되면 먼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한다. 또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도 마찬가지로 직권 보존 등기합니다. 자, 그다음 직권 보존 등기 했고 다음 신청하러 가죠. 자, 오른쪽 287페이지에 4번 신청인으로 갑니다. 자, 신청은 자, 일단 왼쪽에 토지 세 사람 누구예요? 어떻게 외웠죠? 대판수 1, 대장 2, 판결, 확정 판결 3, 수용이죠. 오른쪽 건물은 한 명 더 있죠? 그 4번.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건물은 4번 한 개 더 외워야 돼요. 밑에 하나 보죠. 이제 1.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최초의 동남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자기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최초 소유자면 최초. 거기에서 1번 하면 1번.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최초 소유자, 갑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갑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도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있죠. 상속인, 갑의 상속인도 직접 자기 명의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조심하고 3번. 포괄 수정자도 3번. 자, 여기서 유정은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유정은 두 개로 나눠요. 포괄 유정은 상속하고 똑같습니다. 포괄 유정은 상속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해서 이 땅이, 이거 쉽게 해서 전부 다, 아니면 이것에 90%를 나한테 준다. 상속도 지분이 있잖아요. 그죠? 상속도 7분의 3, 7분의 2, 7 이런 식으로 상속 지분과 비슷하게 포괄적으로 공짜로 주면 포괄 유정이에요. 포괄 유정은 상속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딱 일정한, 요것만, 자, 만약에 땅이 A, B, C, 4개다. 그럼 요것만 준다. 특정한 재산을 주는 걸 특정 유정이라고 그래. 특정 유정은 요거는 매매하고 비슷하면 요거는 등기하죠. 요거는 특정 승계고 요거는 포괄 승계입니다. 상속과 똑같아, 포괄 유정은. 그러면 3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취적 공부상, 즉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출근한다. 포괄 유정을 받은 포괄 수정자도 자기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 앞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최초 소유자와 상속인, 합병회사,
포괄수정자입니다. 그 점 기억하고 그 다음에 조심할 게 6번 중에 6번 예외적으로 자 요거는 예외로 잘 나와요. 자 과거에 우리가 이제 자 해방되기 전에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땅은 전부 국가로 귀속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대장의 자 1순위 대장입니다. 이게 대장 토지대장의 소유자 최초 소유자가 국가로 되죠. 국. 그러면 이 국가로부터 만약에 갑이 매수했다. 그럼 이때는 이제 자 국가로부터 보존 등기하지 않고 이 매수인 이 갑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예외입니다.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직접 보존 등기가 가능해요. 그게 외워야 돼. 6번.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고상 줄 거세요. 지적공고상. 지적공고는 뭐죠? 토지대장입니다.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받은 자도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예외죠. 최초 소유자가 아닌 최초 소유자가 누구라고? 국가야.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도 국가 앞으로 보존 등기하지 않고 직접 등록받은 자 앞으로 보존이 가능합니다. 자, 그 점 하나 기억하고 5번에서 모두 생략 등기 갑니다. 이것도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에요. 이것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 이런 말 나오죠. 자,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원래 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 등록하고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여기다가 소유권 보존 소유자 A 이렇게 등기해야 되는데 자 A가 이걸 팔았어요. 매매 갑한테 팔았을 때 A 앞에로 보존 등기하고 이 소유권 이전 소유자 갑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근데 이 보존 등기를 생략하고 막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하는 걸 이걸 소유자 갑 이거 유효하다는 거죠. 요 실체 관계가 있었다면 요 실체 관계가 유효하다면 보존 등기는 이걸 일명 머리를 생략했다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라 그래요. 모두 머리를 생략했다는 거죠. 자, 유효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죠. 중간 생략 등기 이거잖아요.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했는데 얘를 빼먹고 이렇게 등기할 무슨 생각이 그러죠? 중간 생략 등기죠. 요거는 머리부터 생략했다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도. 요 실체 관계 요게 부합하는 한 유효가. 자, 그게 5번 얘기입니다. 5번 모두 생략 등기 땡땡. 대장상 소유자 A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갑은 심표. 직접 자신 갑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원칙을 하면 안 되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받은 자 갑명의로 보존 등기가 실체되었다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짧게 모두 생략 등기도 뭐하다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가로 열고 판례 가로 닫고 중간 생략 등기하고 비슷해요.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원칙은 최초 소유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 세 사람 누구죠? 상속인, 포괄수정자, 합병회사 명의로 보존 등기해야 돼요. 예외적으로 직접 자기 앞으로 하지 않고 이전 등록받은 자 할수 있는 두 사람이죠.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 두 번째 모두 생략 등기한 자는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장 갑니다. 그러면 이제 판결 받아야죠. 이 확정 판결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자, 1. 판결의 종류에서 기억입니다. 기억. 자,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형성 판결, 이행 판결 다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니은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게 각종 조서란 말이 나옵니다. 조서에 기재하면 판결과 동일해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했다는 조서. 일락은 자 피고가 그 원고 너가 옳다라고 성락하는 걸 일락이라고 그래요. 일락조서. 둘이 조정한 조정조서도 포함됩니다. 내용은 몰라도 좋아. 화해조서, 일락조서, 조정조서도 판결과 동일 효력이니까 보존 등기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내용에서 조심해야 돼. 외울 때, 자, 아까 토지는 국가사무라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 사무라 그랬어요. 자, 국가사무니까 토지는 피고를 국가로 삼아야 돼. 국가상대 판결 받아야 돼. 국가상대 판결. 그다음 건물은 누구 상대겠어요? 지자체 상대로 판결을 받아요. 거꾸로 받으면 안 됩니다.
자, 판결.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내용에서 디귿이면 디귿. 토지의 경우는 누구 상대? 국가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 그 다음에 건물은 누구 상대라고 그랬죠? 지자체입니다. 그게 리얼이야, 리얼에서는, 자, 두 번째 줄 맨 뒤에 가죠. 미등기 건물에 관해서는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인 시군구청장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보존등기 합니다. 표현을 애운다. 토지는 누구 상대 판결? 국가. 건물은 지자체장 상대로 판결 받아야 됩니다. 그 두 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억 올라가세요. 기억. 당해 부동산이, 자, 이겁니다. 현재 갑 앞으로 보존등기가 돼 있어요. 사실 이거는 무효등기입니다. 이게 무효등기야. 근데 실제 소유자는 A야. A가 진짜 소유자인데 무효등기가 돼 있다면 진짜 소유자가 요거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으면 A 앞으로 보존등기 가능해. 그러면 등기할 때 요거 말소 판결부터 해야 되겠죠? 1번 소유권 말소하고 이 사람이 보존등기 다시 신청해야 되겠죠? 3. 소유권 보존 소유자 A 이렇게 요거 말소하라는 판결 받은 사람도 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그게 기억이에요. 기억.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 소유임을 이유로 심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을 가지고 보존등기 할 수가 있다. 판결의 종류 불문한다는 거야. 다음 니은 갑니다. 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서는 뭐죠?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 가지고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자, 그 점 기억하고 밑에 해당되지 않는 거 보죠. 이거는 이제 기억. 일부 지분에 보존등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죠? 보존등기는 전부 해야 되잖아. 일부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확인 판결 가지고 전부에 대한 보존등기 X입니다. 보존등기는 2분의 1, 3분의 1 지분등기 안 된다. 전부 해야 돼요. 그다음 니은 건물에 대해서 누구 상대 받아라 그랬어요? 지자체장 상대죠. 국가 상대 판결 X입니다. 디귿 거꾸로 건물에 대해서 누구 상대? 지자체장이 아니고 건축 허가명인 건축주 상대 판결은 X입니다. 기억에 일부 지분 보존등기 X, 니은의 건물을 국가 상대 판결 X, 거꾸로 디귿의 건물은 지자체가 아닌 허가자 명의 X. 다음 3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죠. 사업시행자 읽어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문. 너무 길죠. 줄여서 공익사업법 또는 공익보상법 이렇게 해보죠. 공익보상법상 동그라미 치세요. 사업시행자입니다. 자, 과거에는 기업자라 그랬어요. 기업자. 지금은 이제 사업시행자로 다 통합됐죠. 사업시행자는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하는 경우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나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해 줄거세요. 보상금 지급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보상금을 지급해야 돼요. 지급하고 보상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주고 나간다. 사업시행자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사업시행자 앞으로 직접 보존등기 합니다. 당연히 보상금 지급해야죠. 자, 그럼 세 개 해보죠. 자, 토지하고 건물의 공통점은 누구누구 명의 최초 대장에 등록된 자와 스포갈 승기. 두 번째, 확인, 판결로 소유권 증명하는 자. 판결 받을 때 누구 판결? 토지는 국가 상대, 건물은 지자체장 상대입니다. 그 다음, 자, 사업시행자 수용이죠. 자, 마지막 4번 가죠. 건물에는 누구의 확인을 받으면 되죠? 지자체장 확인을 받으면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등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등기 실행으로 옵니다. 첨부정보는 애우지 마세요. 출제 안 합니다. 6. 등기 실행에는, 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뭐부터 만들어야죠? 표제부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1.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기록을 새로 만드는 등기이기 때문에 표제부와 갑구에다가 각각 기록합니다. 자, 2번 외워야죠.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뭐는 절대 기록하면 안 된다. 등기 연월일과 등기 원인은 절대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거의 출제로 답입니다. 그 밑에 그죠?
순위번호 1순위의 소유권 보존 등기 원인과 연의를 X죠. 등기 원인과 연의를 기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한 문제. 다음 장 갑니다.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부 이전 등기는 출제 안 해요. 일부 지분 이전 등기 출제하죠. 지분 이전 등기. 자, 조심할 게 이제 1 서설에서 1번 의 보죠. 땡땡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보존 등기된 소유권을 갑이라 놓고 갑이 법률행위 그러면 186조죠. 매매, 교환, 증여 등 또는 법률의 규정에 상속, 판결 등에 의해 타인 을에게 이전되는 경우 하는 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이제 앞에 총론에서 나오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독립등기합니다. 1, 2, 3, 4. 그러나 반대로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 을구 이전 등기는 뭐죠? 부기 등기합니다. 지상권 이전, 지역권 이전, 전세권 이전은 부기 등기합니다. 다음 3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구에다가 주 등기합니다. 그리고 종전 등기 말소하지 않죠?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도 종전 갑의 소유권 등기는 말소 표시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4번 조심하죠.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일부는 등기하려면 분필 등기에서 전부 이전해야 돼요. 일부 이전 X. 그러나 소유권의 일부, 즉 지분 이전은 가능하죠. 구별 잘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일부. 자, 일필지 일부에 용익물권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능하죠. 이때 지역권은 성역지 지역권입니다. 지전. 이때는 이제 도면 첨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부에 안 되는 거, 일부에 안 되는 게 바로 소유권이죠. 소유권 이전은 일부에 안 됩니다. 또 저당권 설정이죠. 자, 반대로 일부에 되면 지분에 안 돼요. 요거는 지분에는 안 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지분 등기는 안 되죠. 요거는 지분에 가능하죠. 자, 지분 공유 지분에 공유 지분 이전이 바로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저당권 설정이죠. 그래서 일부에 할 수 있으면 지분에 안 되고 지분에 할 수 있으면 일부에 안 되죠. 자, 그게 이제 4번 얘기입니다. 부동산 일부 한 필지 일부에 소유권 이전 X 그러나 공유 지분 이전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로 2번에 와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쉽게 해서 지분 이전 등기라고 기억하면 돼. 소유권 일부 이전은 뭐죠? 권리의 일부니까 공유 지분 이전 등기. 가로 2 등기 실행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1. 등기관은 소유권 일부 즉 공유 지분 이전 등기할 때는 갑구에다가 이전되는 지분을 적어야죠. 지분 2분의 1, 지분 3분의 1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아까 읽었죠. 반대 외워야 됩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시작. 약정 변경 등기는 어떻게 한다?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합니다. 이걸 많이 냅니다. 불분할 약정은 전원동입니다. 자, 그렇게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큰 3번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계약, 교환계약, 계약이죠. 1. 공동신청입니다. 자, 등기는 공동신청의 원칙이라는 기억하면 돼요. 매도인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신청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로 열고 3 첨부 정보가 이제 계약을 원이니까 등기 원인 정서 금인받아야죠. 1. 등기 원인 정보는 땡땡 금인받은 계약서입니다. 금인계약서.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계약 동그라미 쳐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금인받은 계약서가 등기 원인 정서입니다. 의 1번만 기억하죠. 계약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계약서에다가 시군구청장이나 위임받은 읍면 동장의 금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특별조치법이죠. 이 금인은 형식이야, 형식. 자, 그 정도 기억을 하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우측에 293페이지 와서 4번에 가로 4 금인 신청 절차는 2번에 형식적 심사, 형식적 심사. 땡땡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 구비만 확인합니다. 형식적 심사입니다. 다음 5번에 거래가액 적죠. 그죠? 거래가액 동그라미 1번 거래가액이라 요거는 우리 이제 중개사법에서 맞아 나오죠. 거래가액이란 주택법이나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어디로 가느냐? 295로 갑니다. 큰 4번 상속 갑니다. 자,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죠. 자, 깊이는 안 나와요. 자, 현재 이제 소유자가 갑인데 소유자가 사망했어요. 그럼 이제 상속으로 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기하죠. 187조에 의해서 뭐 안 해도 되죠? 등기 안 해도 이미 상속인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근데 단서에 의해서 뭐 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죠? 처분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을이 자, 이 땅을 병한테 팔아먹는다.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 등기한 다음에 매매로 이전 등기하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이 소유권 이전. 상속인 앞으로 소유자를 등기 원인은 상속입니다. 연월일은 사망한 날짜죠. 사망한 날짜. 이렇게 상속 등기한 다음에 자, 이렇게 병 앞으로 이전 등기하라는 거죠. 처분 요건으로 등기입니다. 이거는. 자, 가죠. 1의 상속이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에게 있던 모든 재산상 지위가 바로 권리 의무가 포괄성계되는 게 상속. 포괄성계. 다음 2번에 물권 변동은 자, 두 번째 줄. 물권 변동이 발생한 시기는 언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입니다. 유형은 슬쩍 한번 보죠. 1. 자, 법정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죠. 법정 상속분 살짝 적어보세요. 자, 배우자가 7분의 3, 자식 A 7분의 2, 자식 B 7분의 2입니다. 자식이 2명이다. 그러면 어머니가 7분의 3, 자식이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돼요. 그게 법정 상속분이죠. 근데 반드시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협의 분할의 원칙이죠. 니은 협의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협의 분할. 자, 자식 A한테 다 가져올 수도 있죠. 협의 분할. 다음 D가 상속, 요걸 가끔 내요. 상속 등기를 이미 했어요. 법정 상속분에 따라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등기했습니다. 그 후에 나중에 협의 분할할 수 있어요. 후에 협의 분할하게 되면 자, 조심해야 돼. 상속재산 분할은요, 소급합니다. 소급하니까 경정 등기를 해야 돼. 후 협의분을 원인한 소유권 경정이 변경이 아닙니다. 경정 등기야. 왜 경정이야? 소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했다가 나중에 협의분할로 자식 A가 다 가져간다. 그러면 1로 경정 등기를 해야 돼. 변경이 아니고 경정이라는 뜻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점을 조심하고 다음 5번 갑니다. 유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요거는 금년에 하나 나올 때 됐습니다. 유정은. 요거는 우리 일요일 강의 안 했죠, 그죠? 자, 유정은 조심할 게, 유정은 유언에 의해서 공짜, 즉 무상으로 권리를 이전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단독행위입니다. 정확하게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니까 186조에 의해서 법률행위잖아. 등기해야죠.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자, 187조 포괄 유정은 등기 안 해도 되죠. 자, 의 갑니다. 의. 유정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서 자, 수정자는 자, 유정을 받는 사람이 수정자야. 수정자에게 나중에 죽은 후에 사후에 공짜로 양도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조심할게요. 정여하고 유정은 달라요. 정여는 계약이에요. 정여는 계약이죠. 자, 갑이 이 재산을 너한테 공짜로 주겠다. 정여자. 받는 사람은 수정자. 내가 공짜로 받겠다. 정여는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한 날짜를 적어야죠. 근데 유정은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다. 효력은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죽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유정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분류를 기억해야 돼. 먼저 포괄 유정을 적자는 지우세요.
포괄 유정을 먼저 기억합니다. 포괄 유정은 이퀄 상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포괄 유정은 상속. 상속분처럼 포괄적으로 주는 거야. 자, 1항 갑니다. 유정자의 적극적 속정 필요 없고 상속자는 전부 또는 그 비율적인 일부를 주는 유정을 포괄 유정이라 그래. 다 주거나 상속도 마찬가지잖아요. 큰아들한테 다 주는 게 상속 아니면 7분의 3을 준다. 비율로 주는 게 포괄 유정입니다. 상속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유정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나 3분의 1을 갑에게 유정한다. 이런 식으로 포괄 유정입니다. 자, 포괄 유정은 3번이야. 상속하고 똑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하게 됩니다. 187조입니다. 포괄 유정은 187조 민법 187조에 의해서 등기 안 해도 사망한 때 수정자에게 소유권 이전했어요. 상속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정리됐습니까? 포괄 유정은 상속하고 똑같아요. 등기 안 해도 사망한 때 수정자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수정자 앞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상속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나 위에 올라간다. 특정 유정은 다 적자 빼. 특정 유정은 쉽게 해서 특정한 재산을 공짜로 주는 겁니다. 요거는 등기해야 돼. 186조 제1항. 유정자가 구체적으로 특정한 재산을 공짜로 주는 거야. 예컨대 이걸 기억하지. 예컨대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갑에게 유정한다. 저 시골에 양산에 있는 아파트는 을에게 유정한다. 이렇게 특정된 재산을 주는 걸 특정 유정이라고 그래. 요거는 3번에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취득됩니다. 자, 특정 유정은 여러분들이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등기해야 돼. 186조. 그걸 외운다. 특정 유정은 몇 조? 186조에 의해서 법률행위니까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밑에 포괄 유정은 등기 안 해도 187조에 의해서 사망한 때 수정자에게 소유권이 취득됐어요. 자, 이번에 효력은 유정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다만 뒤에 걸 기억해야 돼요. 다만 유언의 정지 조건이나 시기도 붙여. 자, 기한이나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이 성취한 때,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이거는 가끔 등기 냅니다. 등기해서 조건부 유정이나 기한부 유정은 조건이 성취한 때, 기한이 도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원칙은 언제 발생한다? 사망한 때.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 조건이 성취한 때, 기한이 도래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 자, 내 재산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단 너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그리고 내일 모레 죽었어요. 그럼 내일 모레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언제 발생한다? 시험에 합격한 때 효력이 발생. 그게 이제 조건부 유정이라 그래요. 자, 그럼 문제는 자, 상속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의사표시. 그건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유언은 뭐 했죠? 의사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유언자가. 의사표시를 했는데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효력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아요? 그 유언증서 작성해놔야 되겠죠, 그죠? 유언증서가 있어요. 유언은 이제 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법정 5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5개 시험이 안 나오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알아야 상식이죠. 유언증서입니다. 옛날 우리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유언증서 작성해서 안 했어요? 없어요. 아무리 효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컴퓨터에 뭐 적어놓고 놨죠. 무효입니다, 그거. 그건 유언이 아닙니다. 그건 도덕적인 거죠. 법적으로는 유언이 없어요. 유언증서 작성해. 아니면 녹음을 해놓든지. 녹음도 사람 2사람 있어야 돼요. 아니 변호사한테 가서 받든지. 뭐. 자, 그래서 유언은 그 소송 들어가면 무효가 굉장히 많아요. 자, 절차 갑니다. 절차. 자, 일단 먼저 기억할 게 아까 보존 등기 갑니다. 자, 보존 등기는 자, 갑 앞으로 등록돼 있어요. 대장에. 그럼 갑 앞으로 등기해도 되고 무슨 자, 포괄 뭐죠? 포괄 수정자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특정 유정은 안 돼요. 특정 유정은 유언자 앞으로 등기했다가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좀 조심해야 돼. 자, 일단 요게 어디로 좀 와야 되느냐? 298페이지 먼저. 동글배기 2번. 요거는 앞으로 와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맨 밑에서 5번째 줄. 동그라미 유정의 목적보다 뭐였죠? 미등기인 경우 땡땡 저거 보존 등기하는 방법. 요거는 먼저 앞으로 빼야 돼요.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자, 보존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유언자 갑이 유언을 했어요.
그럼 포괄 유언했다. 그러면 누가 앞으로 등기한다? 포괄 수정자 앞으로 보존 등기합니다. 특정 유정을 하면요. 유언자 앞으로, 아니죠. 유언자가 아니라 누가 앞으로 해야 되겠어요?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했다가 수정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돼. 그게 좀 복잡해. 보죠. 밑에 포괄 유정부터 먼저 해온다. 포괄 유정. 무조건 유정이 나오면 포괄 유정부터 먼저 해와야 돼. 포괄 유정은 상속과 같으니까. 토지 대장에 동그라미 쳐. 최초 소유자 갑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포괄 유정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유정받은 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이걸 먼저 해옵니다. 맨 위로 올리세요. 이걸. 먼저 미등기 부동산에는 누구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한다? 포괄 수정자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합니다. 그런데 특정 유정은 달라요. 갑니다. 이 특정 유정의 미등기일 때는 자 일단 수정자가 조심해야 돼.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안 되고 줄 것이에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한 다음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미등기 부동산에 포괄 유정을 했다면 포괄 수정자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합니다. 그런데 특정 유정의 경우는 사망했어요. 그럼 누가 앞으로 해야 돼? 상속인 앞으로 해야 돼.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특정 수정받은 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정리됐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유정이 나오면 매매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요걸 먼저 정리를 하고 그걸 빼야 돼. 이거는 보존 등기 하는 방법이야.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등기 옵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자, 미등기다. 자, 미등기 부동산을 갑이 을에게 포괄 유정했다. 누가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한다? 수정자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합니다. 그런데 자, 이쪽 부분에 특정 유정을 했다. 특정 유정을 했다면 갑이 특정 유정을 했다. 그러면 누가 앞으로 보존 등기해야 돼? 이 유언자의 갑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죽었는데 무슨 유언자가 죽었는데 무슨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 이 사망했어요. 누구 명의로? 상속인이죠. 갑의 상속인 A 앞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이전 등기 등기원이는 유정이 되죠. 유정.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 안 됩니다. 여기서 죽었잖아. 그럼 누구 명의로? 상속인 명의로. 상속인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 만약에 상속인 3명이다. 3명 명의로 등기한 다음에 을 앞으로 유정으로 이전 등기합니다. 이걸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등기가 돼 있어요. 기기 등기입니다. 이미 등기가 돼 있는 걸 갑이 을에게 이제 유정을 하게 됩니다. 자, 현재는 소유자가 누구라고 등기돼 있다고요? 갑으로 등기돼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제 유정은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전 등기죠. 자, 이전 등기. 이때는 이제 공동 신청해야 돼. 무슨 등기? 공동 신청. 자, 공동 신청하는데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잖아. 그럼 갑이 죽었으니까 갑은 공동 신청 못 하잖아. 죽었다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 상속인이죠. 자, 상속인 하고 이 수정자 앞으로 아까 공동으로 이전 등기합니다. 상속인 있으면 상속인 또는 갑이 죽으면서요 유언 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어. 유언 집행자가 있다면 유언 집행자하고 수정자가 공동 신청합니다. 요 점을 조심해야 돼. 상속하고 다르죠. 상속의 경우는 반드시 뭐죠? 단독 신청이라 그랬죠? 유정은 공동 신청입니다. 그래서 많이 내. 자, 1 신청 옵니다. 1 공동 신청이야. 땡땡 동그라미 크게 치고 유정 등기는 공동입니다. 땡땡.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줄 거세요. 특정 유정, 포괄 유정 불문하고 똑같아요. 특정 유정이든 포괄 유정 불문하고 자, 유언 집행자가 등기해보자. 가로 열고 상속인 가로 닫고 유언 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입니다. 유정자가 죽었을 때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해보자. 수정자가 권리자가 되어 공동 신청합니다. 공동 신청한다. 그것만 기억합니다. 유정의 경우는 상속인이 있으니까 상속인하고 수정받은 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똑같아요. 그런데 조심을 해야 됩니다. 등기 신청은 공동으로 하지만 소유권은 언제 취득했어요? 자, 포괄 유정은 언제 취득했죠? 포괄 유정은 사망한 때 이미 수정자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187조 단서로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고, 특정 유정은 뭐한 때? 사망한 때입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돼. 이번 신청 정보 내용 갑니다. 내용.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맨 위에. 등기 원인은, 자, 죽은 날짜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유정으로 기록한다. 자, 사망한 날짜입니다. 유정은. 등기, 그 연월은 유정자가 사망한 날을 기록합니다. 자, 유정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니까? 사망한 때. 자, 그런데 예외 나와. 다만, 조건부나 기한부 유정은 사망한 날이 아니죠. 조건 성취한 날, 기한 도래한 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자, 원칙은 등기 원인의 연월일에 원인은 유정, 연월일은 사망한 날입니다. 유언자가 죽은 날. 그러나 조건부 유정은 조건이 성취한 날, 기한부 유정은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록한다. 요거는 이제 가끔 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4번에 등기 신청 절차에서, 자, 1번 가죠. 유정의 목적 부동산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거죠. 기등기입니다. 기등기. 자, 기억 조금 전에 설명한 거죠.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이 되는 게 포괄 유정이든 187조, 특정 유정 188조든 모두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정자 갑으로부터 직접 수정자 을 명의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자, 상속 등기 안 합니다. 상속 등기 안 하고 유언자로부터 직접 수정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갑이 특정 유정이든 포괄 유정이든, 자, 이게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사망했지만 상속인이 만약에 ABC가 있다고 하죠. 이 앞으로 상속 등기 안 합니다. 상속 등기 안 하고 직접 이렇게 유정을 원인으로, 등기 원인, 유정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공동 신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 이 사람이 사망했는데 유언서가 안 나왔어요. 1월 5일날 죽었어. 1월 15일날. 유언서가 없어요. 수정받은 사람 없는 줄 알고 상속 등기를 했어요. 상속인 앞으로 죽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뭐 2월 한 3일날 소유권 이전, 소유자, 상속인 A 이렇게 등기했어요. 등기하고 났는데 한 1년 있다가 유언서가 나왔어요. 유언서 보니까 앞으로 이 재산 다 줘라. 포괄 유정, 뭐 아니면 특정 유정 나왔어. 그랬을 때는 이제 요걸 말소하는 게 아니라 막바로 이렇게 공동 신청으로 유정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합니다. 요거 말소하지 않아요. 그게 니언입니다. 니언. 가죠.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심표. 을 앞으로 수정자 앞으로 등기하기 전에 상속 등기가 먼저라고 살짝 적어. 먼저 이미 격려된 경우에는, 상속 등기가 이미 격려된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 ABC로부터 유정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한다. 구별 잘합니다. 자, 먼저 미등기 부동산일 때는 포괄 유정하고 특정 유정이 등기하는 방법이 다르죠. 왜? 보존 등기는 중요하니까.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포괄 성계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포괄 유정은 직접 포괄 수정받은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합니다. 특정 유정은 누구 앞으로 보존 등기해야 돼? 유정자 앞으로 아니고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자, 특정하고 포괄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공동신청으로 누구 앞으로? 자, 수정자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이미 유언이 있는 줄 모르고 상속인 앞으로 먼저 상속 등기를 해버렸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걸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정자 앞으로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 안 그러면 교재가 이상해요. 교재를 지도 모르고 지만대로 써놨어요. 어디다 뺏기다 보니까. 맨 밑에 갑니다. 3번도. 자, 유정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그걸 알아야 이제 이해가 돼.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 후에는 받아줍니다. 수리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생존 중에는 가등기를 수리하면 안 됩니다. 아직 효력 발생 안 했으니까. 권리가 없는 걸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를 못해요. 그래서 사망된 후에 가등기는 받아줍니다만은 생존 중에는 가등기를 받아주면 안 된다.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음 4번. 자, 유류분.
유정이 이제 한 2년에 한 문제 꼭 내는 이유가 100점 안 주려는 거예요. 사실은 쉬워, 이거. 딱 몇 개만 해요. 유리분을 또 알아야 돼. 자, 여러분들이 이제 꼭 그 집안에 망나니 한 명 있죠, 그죠? 자, 아버지, 어머니가, 만약에 자식이 만약에 계산이 어려우니까 2명을 하겠습니다. A, B. 그럼 이제 법정 상속분이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어머니가 자 1.5, 자식은 1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걸 분수로 하니까 7분의 3, 7분의 2, 7분의 5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과거에는, 정확하게는 과거가 아니라 1990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91년도 이전에는요, 굉장히 불평등했어요. 자, 그걸 한번 볼까요? 어머니는 배우자니까 많이 줬어요. 1.5. 그 다음 장남. 보죠. 장남. 오늘 열심히 들으니까, 비도 오고 그러니까. 자, 이거는 보충 강의를 해줍니다. 장남한테 1.5를 줍니다. 그 다음 차남. 차남은 1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자. 딸이야, 딸. 딸은요, 시집을 안 갔다. 1을 줬어요. 시집 갔다. 시집 갔다. 시집 갔다. 0.2를 줬습니다. 호적 파갔다고. 그러니까 장남하고 시집간, 동생하고는 얼마 차이야? 몇 배 차이입니까? 6배 차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갔다가 돌아왔다. 똑같아요. 0.25예요. 그죠? 한 번 갔다가 돌아와도 0.25.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가도 1, 와도 1,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1입니다. 아시겠어요?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예, 맞아요. 왔다 갔다 해도 1입니다. 그리고 또, 태아에게도 상속을 줍니다. 태아도. 그때 태아도 1이에요. 태아. 자, 지금은 똑같아요. 무조건 이제 어머니만 1.5고 자식들은 다 1입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1이고, 또 양자도 1입니다. 똑같아요. 또 양자는 양쪽 다 받습니다. 양자는 친생 부모한테도 받고, 생친이라 그러죠. 양부모한테도 받습니다. 똑같이 1.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여기 7분의 3. 자식이 A 7분의 2. 이게 법정상속분이다. 7분의 2. 공유 지분이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이 큰아들은요,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많으니까 너는 부자니까 너는 갖지 마라 하고 빵 10원도 안 줬어요. 10원도 안 주니까 얼마씩 나눠 가졌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면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을 한 개도 안 줬을 때도 유류분은 상속 지분에 자식은 2분의 1입니다. 형제자분은 3분의 1인데 3분의 1 몰라줬고 그냥 상속 지분의 2분의 1까지는 최소한도 남겨줘야 되는 걸 유류분이라고 그래. 남겨두고 죽으라는 거야. 남겨둔 분량, 유류분. 이 사람은 원래 얼마였죠? 7분의 1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반이니까 얼마? 2분의 7분의 4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7분의 4를 못 받았을 때는 을과 이 B에게 7분의 4를 반환 청구하면 돼. 그걸 유류분이라고 그래. 자, 오른쪽 갑니다. 4번. 유정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 침해, 즉 상속분의 2분의 1도 안 준 경우,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상속 지분의 2분의 반도 안 주고 돌아가시면요, 그걸 유류분 침해라 그래. 그러면 유류분 침해되면 나중에 소송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야, 실질적 심사야? 형식적 심사니까 침해되더라도 등기는 수리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야. 침해하는 경우 상속인은 줄곧 그냥 읽어나간다. 상속인은 그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필요 없고 줄거세요.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신청인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일지라도 등기관은 수리해야 한다. 짧게 유류분 침해되는 등기라도 등기관은 뭐 해야 된다? 수리해야 된다. 왜? 형식적 심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많이 냅니다. 유류분 침해되는 유정 등기도 수리해야 한다. 그렇게 짧게 정리하고 그 다음 왼쪽 3번은 가등기는 사망한 후에만 수리하고 생존에는 수리하면 안 된다. 자주 냅니다. 이렇게 해서 2, 3년에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자, 유정 등기가 나오면 먼저 뭐부터 기억한다?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부터 먼저 기억해야 돼요. 오늘 포괄 유정은 직접 누가 앞으로 등기한다? 포괄 수정자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합니다. 특정 유정은 누구 앞으로 보존 등기해야 돼?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유언자는 죽었으니까 유언자 앞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야. 유언자의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유정을 원인으로 수정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미 등기되어 있다. 그런 경우 유정이 되어 있다면 자, 공동신청해서 유정자에서 유정을 원인으로 수정자 앞으로 공동 이전 등기 신청합니다. 상속 등기 안 합니다.
근데 이미 상속 등기가 먼저 돼 있었다. 왜? 유언서가 발견이 안 돼가지고. 이미 상속 등기돼 있다면 말소하는 게 아니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정자 앞으로 공동으로 이전 등기 신청한다. 그 다음 유리분 침해되는 경우 등기 수리해야 된다. 각하한다. 수리한다. 그 다음 가등기는 사망 후에 가등기는 수리하고 사망 전에 가등기는 각하 수리하면 안 된다. 거기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딱 줄이면 돼. 뭐 교과서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진정명의 갖고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죠.